3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3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언하고 있고, 기존 중고차 딜러 협회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키를 쥔 중소기업 벤처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며 논의가 공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시장의 절대 강자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경력 15년차 여성 딜러의 차량 세일이 한창입니다. 보시면 상품용으로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네네. 도색할 데 없고 광택까지 다 내놓은 차예요. 또 타이어는 교환을 했고요. 딜러의 설명과 차량 상태를 확인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매입을 결정합니다. 고객이 딜러를 믿고 원하는 차를 합리적 가격에 구하는 것. 김홍중 딜러는 바로 이런 맛에 15년째 중고차 딜러를 한다고 말합니다.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사러 오세요. 포터라든지 벤 차량 이런 거 사러 오시는데, 그럴 때 제가 정말 좀 좋은 차를 골라드렸을 때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좀 뒤늦게 연락을 주세요. 차 잘 샀다고. 그럴 때 가장 보람이 돼요. 여기에 최근엔 생각지도 않았던 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인 현대기아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단 소비자분들은 그동안 이제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당한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찬성을 하시는 거,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발단은 지난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고차 시장은 2013년과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그동안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러던 2019년 2월 28일 지정 기한이 만료됐는데 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민간 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에 현대기아차그룹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고, 완성차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합니다. 가장 큰 명분은 고객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그다음에 신차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신산업 확산 발전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수입차 업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는 현재 38개국에 지금 진출돼 있고, 기아는 31개국에 현재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출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신차 판매 경쟁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고차 매매 상사와 딜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판매망으로 무장한 현대기아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 기존 업체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차량 교체 시점에 현대기아차그룹이 중고차를 매입하고 신차를 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버텨낼 중고차 업체가 어디 있겠냐는 하소연입니다. 보통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5년 이내 10만 킬로 차가 AS가 남아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하고 나서 민원 소지가 전혀 없는, 사고 유무만 정확하면 민원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차량들을 매입하게 될 거고, 일반 영세업자들은 AS가 지난 노후 차량들만 매집하게 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를 독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 피해가 아마 막대할 겁니다. 생태계를 거의 뒤집어 엎고 일단은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반면 현대기아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과 시민교통협회 등 5개 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달 9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전면 진출을 촉구했습니다. 자정 능력이 무너져 허위 매물과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진출하게 되면 자정작용을 돕는 이른바 매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교통연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중고차 딜러협회 측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합니다. 일부 딜러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중고차 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 마냥 침소봉대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법적 고소고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게 저희는 영세업자예요. 저희가 무슨 행정권이 있다든지 수사권이 있다든지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협회 측은 그러면서 중고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동반 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데 대해 정의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순환출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주식 2.62%와 기아차 주식 1.74%,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23.29%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에 중고차 사업을 맡겨 현대글로비스 가치를 견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소비자 후생 이런 거를 앞세워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가치 중대 필요성이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룹 내 지배력 구조 개편을 위해서 어떤 매출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법률방송 질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합의서 효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이제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여럿인데요. 네. 먼저 이제 한모 씨가 네. 이 사건 원고 김모 씨에게 네. 김 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네. 받아주면 네.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솔깃해진 김 씨가 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담보로 이제 네. 전모 씨와 이모 씨로부터 각각 이제 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한 씨에게 건네주게 되는데요. 네. 이 설정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전 씨가 이제 1억 5천만 원, 네. 이 씨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네. 이제 이에 한 씨는 기한을 정해서 네. 총 3억 7,500만 원의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 원고 김 씨와 이제 성이 같은데 네. 김모 씨라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각서대로 돈을 갚지 못한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네. 근저당권이 설정된 김 씨 땅은 속절없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고 네. 3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전 씨에게 네. 그리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이 네. 씨에게 각각 지급이 된 건데요. 네. 이에 이제 자신의 땅이 넘어간 김 씨는 네. 한 씨에게 속아서 돈을 편취당했다며 한 네. 씨를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요. 네. 한 씨는 이제 1심 형사 소송에서 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고 네. 이제 징역 실형을 받을까봐 이제 부랴부랴 네. 김 씨와 이른바 이제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 건가요? 한 씨는 자신의 친오빠 명의의 1억 네. 5천만 원 상당 땅에 대해서 김 씨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네. 이 과정에 한 씨와 김 씨는 합의서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형사사건 관련해 원고 김 씨와 한 씨는 원만히 합의했고 김 씨는 앞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게 이 합의서 내용인데요. 네. 앞서 경매를 통해 전 씨가 가져갔던 네. 1억 5천만 원은 이제 이 근저당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해도 네. 나머지 이 씨가 가져간 1억 6천만 원은 네. 한 씨에게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었던 김 씨가 네. 이제 연대보증을 섰던 또 다른 김 씨를 상대로 네. 이제 경매 대금에 상당하는 이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민사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네. 여기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합의서 내용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어떠한 문구에 발목을 잡힌 건데요. 네.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소송을 냈으니 이유가 없다, 기각한다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법원 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네. 이제 다시 좀 항소심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써졌고 이를 번복할 수는 없고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단은 어떻게 한 건가요? 네, 공단은 이제 전 씨가 받아간 1억 5천만 원과 이 네. 씨가 받아간 1억 6천만 원을 이제 분리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김 씨가 써준 합의서는 이제 전 씨가 앞서 받아간 네. 그 1억 5천만 원에 대한 것이다. 이제 해당 합의서에 이 씨가 받아간 1억 6천만 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이라는 합의서 문구와 상관없이 네. 연대보증인 김 씨를 상대로 채무를 상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재판부를 공략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어떠한이라는 합의서 문구에 구애될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네. 실질적인 내용을 좀 살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뭐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단 논지대로 네. 이 합의서에 어떠한 청구도라는 문구를 네. 합의의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항소심 판결인데요. 네. 그래서 이에 재판부는 연대보증인 김 씨에게 한 씨와 연대의 원고 김 씨에게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공단은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서 작성 시 통상 앞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와 같은 조항을 부기하는데 이때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합의의 범위와 예외 조항을 반드시 적시해라. 합의서 작성할 때 꼭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설치된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에 물감을 뿌려 훼손한 20대 남녀가 온라인에서 상당한 논란과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공자를 알아보지 못하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동가지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인 스트리트 노이즈, 거리의 소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 전시된 존 원의 작품 언타이틀드, 무제에 20대 연인이 청록색 물감을 칠했습니다. 존 원은 자유로운 표현과 화려한 색감으로 거리에 낙서인 그래피티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대미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엔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 2016년 한국을 방문해 관객과 미디어 앞에서 직접 2시간에 걸쳐 그린 작품으로 가로 700cm, 세로 240cm 크기의 대형 작품입니다. 굳이 작품 가격을 따지자면 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세계적 작가의 작품에 20대 연인이 붓에 청록색 물감을 묻혀 뿌려서 가로 80cm, 세로 150cm에 이르는 붓자국을 남긴 겁니다. 전시회 주최 측은 당시 존 원이 사용한 물감과 붓, 신발 등 각종 퍼포먼스 장비들도 함께 전시한 건데 이 20대 남녀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물감을 뿌렸습니다. 이와 관련 붓질을 한 20대 남녀는 작품 훼손 경위에 대해 벽에 낙서가 돼 있고 페인트가 있어서 낙서를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적 작가의 작품에 대해 낙서인 줄 알았다며 덩달아 물감을 뿌려대며 낙서를 한 20대 연인들. 춘추시대 노나라 곡부 출신으로 중국이 배출한 최고의 사상가인 공자의 자는 중리, 이름은 구입니다. 관련해서 공자가어와 삼국지 위서 병원전에 동가지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동쪽 이웃집에 사는 구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는 공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웃집에 중국 최고의 성인이 사는 줄도 모르고 공자를 우리 집 오른쪽 집에 사는 구씨라고 부른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동가지구는 사람이나 물건의 진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물건이나 사람 보는 눈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낙서로 생각하고 같이 낙서한 20대 연인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의 하이퍼 리얼리티와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라 같은 개념들도 덩달아 유행하며
예술과 미디어, 광고 등의 사회 현상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념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원본을 뛰어넘는 사본, 실제를 압도하는 이미지 등 여러 개념으로 차용되는데 진품과 가품의 경계가 흐려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대 소비사회의 단면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종종 이용됩니다. 어떤 이의 눈엔 낙서로 보이는 것을 무엇이 작품으로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낙서와 예술 작품의 경계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그림은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번 사건 20대 남녀는 존 원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걸까요?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는 작품의 특성에 스토리를 더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악이나 고의는 없었던 것 같으니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대법관 후보자 검찰못 할당에 반대하며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재청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본부는 퇴임하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맞춘 후보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등 40명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총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도 당시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만 혈안이 돼 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생후 한 달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 동안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